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 채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범죄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같은 시효이긴 한데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사기죄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보험 사기를 친 범인이 잡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공소시효 오 변호사님 정확하게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수사 및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 및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면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똑같은 말인데요. 공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검사한테만 있습니다. 근데 네. 검사가 더 이상 공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도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고 법원이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채권 소멸시효 얘기를 하면서 각 내용마다 좀 기간이 좀 달라진다 얘기를 했었는데 공소시효도 뭐 내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겠죠, 기간이? 네, 공소시효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형사소송법 249조에 우리가 법정형이 4형 이상 받을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공소시효가 25년, 그다음에 무기징역 혹은 예.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범죄면 이제 15년, 그다음에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는 10년. 지금 네.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그런 공소시효 규정이 전부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예. 사기죄는 기존에 아까 60일 했던 사기죄는 7년이었는데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 유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또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이제 특례법을 두고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원래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한 10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특수강간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5년, 그다음에 특수강도강간 같은 경우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25년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성폭력 처벌법에는 이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1조의 1항에 따라서 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제 성년이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DNA 2항 같은 경우에 이제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발생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아동들 성범죄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예. 13세 미만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시효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그렇군요.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규정이 또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형법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있나 보네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처벌을 받거나 이제 구속이 되는 것을 무서워서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253조 3항에 의하면 그 범인이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뭐 해외에 도망가는 것은 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요. 태완이법이라고 해서 이 공소시효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999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이죠. 태원이라는 어린 아이가 대구에서 이제 황산 테러를 당합니다. 그래서 황산에서 얼굴 안면부나 이런 부분이 다 녹아내리고 나서 네. 결국 49일 만에 숨지게 되는 굉장히 사건이었는데요. 끔찍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론이나 혹은 태안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관련된 부분을 계속 재수사 요청을 했고 범인이 네. 안 잡혀서 재수사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엔 공소시효 문제가 걸리게 됐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를 연장해달라는 그런 청원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네. 결국에는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아. 결과물도 있었고 예. 결국은 25년에서 폐지가 되는 살인을 저지른 그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만 폐지하는 특례 규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태완이에 의해서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살인에 의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소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이 생기게 됐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소시효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건지 태완이 사건 범인 수사는 뭐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예. 태완이법이 시행된 날짜가 2015년 7월 24일에 이제 공포를 하고 31일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태완이 같은 경우에는 1999년 5월에 예.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예. 사실상 이제 대법원에 기소를 해달라고 검사한테 요청을 했는데 검사가 계속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 재정 신청까지 냈는데 네. 대법원 재정 신청 기각된 날짜가 안타깝게도 7월 1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대법원이 기각을 함으로 인해서 네. 7월 31일 날 이제 시행이 시행되는 됐으니까. 그런 우리 태완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못 받게 된 거죠. 아, 네네.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 법 시행 이후에 뭐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해결이 된 사건들도 그렇죠. 있고. 예. 장기 미제 사건들이 좀 해결되는 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 그래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나도 뭐 전북 익산 약촌 약촌오거리 오거리 사건. 택시 예. 재심해가지고 재심 청구됐죠. 예. 인용이 됐는데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TV에 나오면서 상당히 공분을 샀었던 그런 예. 살인 사건인데 그런 장기 미제 사건들이 좀 해결되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화면으로 지금 발생 시기, 검거 시기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후에 이제 범인이 잡힌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사실 크든 작든 범죄에 있어서 시효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한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반대로 시효가 가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억울한 마음에. 두 분은 공소시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변호사님? 네, 공소시효 제도는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범죄 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된 그런 사실관계를 존중해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요. 예. 또한 장기간 도피 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범인에게 예.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법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법적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이 적절히 정해진다면 공소시효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오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상 공소시효도 다른 시효들과 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들이 맞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 감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만이 공소시효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 살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좀 그 사안별로 나눠서 뭐 고의범이냐 아니면 과실범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형을 피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도 아픔에는 시효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소시효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